예고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전화 인터뷰를 갖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을이 지역구인 초선 의원인데요. 선거 참패 이후에 여당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살고 네.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예. 2030 그 초선 의원들의 이제 반성문이 나오면서 그 여당 내 그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초선 의원들의 반성문. 의원님은 함께 하시진 않았죠? 예, 2030 초선 청년 의원들의 이 기자회견이었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이제 저는 올해부터 40살이 돼버려가지고. 사공으로 거기에, 들어가셨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 이제 청년 의원들이 이제 선거에 대해서 이제 패배한 책임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이제 당의 쇄신과 혁신을 이제 주문을 한 거였는데요.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성찰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지적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민주당 내에 내부적인 어떤 소통의 문제, 그리고 국민들이 해결하라고 하는 민생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그리고 여러 또 언론에서 또 지적을 하고 있는 내로남불 등등의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민주당이 청산하고 적극적으로 쇄신하지 않으면 네. 국민들의 선택을 다시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은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 당원들의 마음을 조금 달래지 못한 그런 좀 표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표현적인 부분에서의 아쉬운 부분은 이 조국 사태 관련된 얘기겠죠? 네, 사실 이제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은 민주당이 조국 수호를 외쳤던 것이 아니라 네. 민주당은 그 당시에는 오히려 선거에서 손해를 본다고 민심에서 손해를 본다고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고, 그냥 평범한 일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조국 수호와 검찰 개혁을 외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어떤 그 동력이 꺼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네. 그 검찰 개혁을 아주 중요한 국정과제를 포기하려고 했을 때 국민이 촛불을 들어서 검찰 개혁의 국정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여론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힘을 내게 해주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빚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사실 이번에 이 선거에서 패배한 가장 주요했던 요인은 예. 민생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민생. 예, 부동산 집값 잡지 못한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질책, 그리고 코로나19가 굉장히 좀 계속되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정부에서 1, 2, 3차까지 추경안을 편성하고 여러 긴급한 정책들을 펼쳐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영업자나 중소소상공인들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서민 경제를 좀 잘 돌봐달라라는 그러한 어떤 민심이었는데 민생에 대한 이야기가 오히려 좀 실종돼 버리고 과거의 이야기로 돌아가 버린 것 같아서 오히려 본질이 좀 사라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선거의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올 수 있겠지만 예. 핵심은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동안 여당 내에 이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제 잘 안 들린다 이런 지적은 많이 있었잖아요. 네. 예. 앞으로는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좀 입장 개진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나요? 이게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그러잖아요. 이렇게 반에서 선생님께 질문하려고 하면 요 질문 어떻게 생각할까 막 부끄러워가지고 네. 약간 질문을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사실은 저희 국회 내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연세가 있으신, 그러니까 높은 고위직을 겪고 구청장 상당히 청와대 고위직까지 하신 그런 여러
선배 초선 의원님들도 네. 당내에서 내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익히고 언론에서 어떻게 할까 그런 것들이 걱정돼서 약간 두려워서 말을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이제는 정말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소신 있게 좀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지 당내의 여러 의사결정이라든가 결정이 제대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혁신안 중에 핵심이 바로 당내에서 다양한 토론과 의사소통을 좀 활성화하는 것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금요일에 이제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잖아요. 더불어민주당. 네. 초선 의원들도 다 한 표씩은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좀 어떤가요? 의원들의 초선 의원들의 좀 분위기. 제가 이제 초선 의원님들이 80분이나 되다 보니까 네. 제가 분위기를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읽어가지고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다만 공통된 생각은 저희가 위기다라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받들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 신임 원내대표는 민심을 제대로 읽고 정말 먹고 사는 문제,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신임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국민들과 소통하고 민심을 읽는 문제도 있지만 또 야당과의 협치하는 문제, 또 그러면서 또 동시에 개혁과 관련된 민생개혁 입법, 개혁과제 이런 것들은 또 뚝심 있게 빠르게 또 진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좋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선거 참패를 계기로 이 초선들의 눈이 좀 뜨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두 분이 나오셨잖아요. 윤호중 의원, 박완주 의원. 네. 언론에서는 친문 대 비문의 구도다. 이렇게 또 분석도 하고 있고. 아무래도 관심이 좀 제일 클 것 같아요. 의원님은. 어제 이제 저희가 2시에 원내대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토론회가 있었죠. 예, 의원들이 이렇게 각 후보에게 질문한 걸 이렇게 추첨해서 이렇게 답변하는 게 있었는데, 예. 질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약간 언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친문 비분 구도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요. 예. 네, 당내 이 여러 이런 어떤 의원님들끼리의 어떤 친소관계나 소통하는 것들을 보면 실제로는 밖에서 보는 것처럼 친문 비문 그런 것은 없고요. 상임위별로 가장 많이 모이고 또 지역별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소통하고 많은 자리를 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계파가 친문 비문 갈라져서 완전히 생각을 달리한다거나 그러한 어떤 부분은 없고요. 당내의 어떤 민주당 의원이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질책하시는 부분, 그리고 이번에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평가는 공통된 것이기 때문에 해법 역시 당내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해 나갈 것으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이제 재야 인사들이 입장을 냈잖아요. 네. 과거 이제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이 촛불을 함께 들었던 분들인데, 이 민주당과 청와대의 인적 쇄신을 요구한 부분, 아무래도 이 새 원내대표 선출에 대해서도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미 국민들께서 선거를 통해서 그러한 어떤 의사표시를 강력하게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회초리를 들었다라고 이런 표현도 있던데 또 그 표현 밑에 댓글 달린 거 보니까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거 이후에 결국에는 많은 것들을 쇄신하고 바꿔야 되겠지만 바뀌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네. 그중 하나는 정책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하나는 사실 이제 정책은 또 이게 빠르게 이렇게 뭔가 변화했다는 걸 보여주기 쉽지 않은 게 빠르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다른 하나는 인물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예, 결국에는 선거 이후에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좀 중량감 있는 그런 어떤 인물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러면서 동시에
많은 국민들께서 지적하셨던 회전문 인사라든가 아니면 맨날 그 똑같은 그 인재 풀에 있었던 그런 사람은 신선하지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감동을 주는 어떤 그런 인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인사를 통해서 인사 그 자체로 국민들께 또 국정의 어떤 메시지를 또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쇄신과 개혁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좀 전달할 수 있는 인물, 그런 인물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사실 임기 말이다 보니까 그런 인물 찾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임기 끝까지 국정과제를 완수하고 공직 기강을 다잡으면서 마지막까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고 나면 이제 다음 달 2일이죠. 이 당대표 또 최고위원 선출을 하게 될 텐데, 이 초선 중에서도 이 당권에 도전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떤가요? 네, 우선 이제 초선 의원님들도 용기 있게 그 당권의 최고위원회 선거에 출마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30 그 의원님들이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이거 네. 기자회견 한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가 최고위원회에도 도전을 해서 적극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데 참여하고 또 당내에 그리고 당 밖의 의견을, 민심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자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분 중 1분이 출마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또 그리고 이제 초선 모임이 또 있는데, 그 초선 모임에서도 출마를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청취자 한 분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이 다음 공천 여부에 눈치 보지 말고 초선들은 소신껏 해야 한다 이렇게 문자를 또 주셨네요. 예. 네, 진짜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소신껏 국민만 보고 정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취임을 했고요. 지금 코로나 상태가 상당히 이제 심각하잖아요. 이 네. 서울시의 좀 이 상생 방역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 중앙정부 방역 이 당국과는 조금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큰 방향에서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 저도 지난 주말에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침에 7시에 나가서 밤에 막 들어올 정도로 지역을 계속 돌아다녔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도 그 저희 안산의 중앙동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방역 지침과 관련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너무 힘들다라는 그 이야기를 막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고, 너무 어렵다라는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오세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합리적인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어떤 기준을 고치는 것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다만 이제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것은, 이게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아주 긴밀하게 협조해서 협력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자칫 소상공인들을 위한다고 규제나 방역 기준을 완화시켰다가 방역에 허점이 생겨가지고 정말 아주 엄청나게 그 또 확산돼 버리면 결국에는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상공인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생 방역한다라고 하면서, 아니면 또 정부와 차별화한다라고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긴밀하게 협력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선거를 계기로 해서 여야 정치권이 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좀 긍정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이 세월호 추모식에 처음으로 이제 야당이 참석하기로 했잖아요. 네. 이 부분도 상당히 큰 변화라고 읽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 지역구가 이제 그 단원고가 있는 세월호 지역구인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반기고 있습니다. 사실 세월호 유가족 그런 어떤 국가적인 어떤 참사에 대해서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는데
이것을 정치 쟁점화해서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이 진상조사를 방해한다던가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이러한 어떤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점은 좀 아쉬운 점이었는데요. 전향적으로 이러한 어떤 추모식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단순하게 이렇게 추모식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심으로 유가족을 위로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결국에는 추모식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참석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사회가 안전사회로 나가는 것에 대한 제도적인 어떤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7주기에 대한 여러 가지의 메시지는,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던 이 사회적 참사에 대한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기억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향후에 제도적으로 고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약속이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좀 제도적인 노력도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고요. 네. 시간이 뭐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만 역시 이제 대선 전국이기 때문에 좀 어떤 후보가 대선 후보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신 게 있으면 한 30초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시대적 화두가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 민생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말로만 약속하는 후보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성과로서 정말 핵심적인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치열한 토론으로서 검증하고 자신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민주당이 이 쇄신과 또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첫걸음이 이제 금요일 이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월요일 금요일에 원내대표 선출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